자, 이번 시간은 또 원과 직선의 관계 연습 문제, 이번에는 스텝 2 가겠습니다. 321페이지 스텝 2. 자, 338번도 자, 직선 ax 플러스 b가 하나 있는데 식은 아직 모르겠고 두 원의 동시에 접도 나왔어. 접. 이 직선이 이 두 원과 둘 다 접한대. 머릿속에 촥 뭐가 지나갑니까? D는 R, 그죠? 원과 직선이 접한다. 자, 원이 하나 있고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된다. 중심과 접점을 선으로 이으면은 이게 원의 반지름도 되고 이게 수직이니까 중심이라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도 된다.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면서 동시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도 된다. D와 R이 같다. 그걸 두 번 쓰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원의 중심 0,0에서 요 직선 자 거리 쓰기 위해서 한쪽 넘겨가지고 는요 공식 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1분의 절대값 00 대입을 하면은 b밖에 안 남네. 요 놈이 원의 반지름과 같다. 1. 정리합시다. 양변 곱해주면은 절대값 b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 자, 여기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고, 양변 제곱. 그럼 b제곱은 a제곱. 자, 이렇게 식 하나 나왔어요. 딱 봐도 하나 더 써야 되겠지. 자, 그럼 또 두 번째는 또 원의 중심 다릅니다. 0,1가 중심이고요. 직선식은 똑같아요. 한쪽 넘겨서 마이너스 y 더하기 b는 또 공식 쓰죠. d 루트 똑같습니다. a제곱 더하기 1분의 0,2를 대입을 합니다. 절대값 0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자, 요게 d 반지름은 여기서 반지름 2입니다. 또 양변 정리하죠. 양변 분모 곱해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2 루트 a제곱 더하기 1. 자, 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절대값이 있고 루트도 있으니까 양변 제곱을 해봅시다. 양변 절대값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요.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제곱하면은 2도 제곱을 하고 루트도 제곱을 하고 자, 그래서 찾은 이 식과 이 식 두 개를 뭐 한다? 연립이죠. 연립이 좀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 a제곱 더하기 1 보이죠? 여기도 a제곱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래서 이 a제곱 더하기 1을 한 방에 b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한 방에 b제곱. 소위 말 대입법입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은 b제곱인데 여기가 4b제곱이니까 자,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3b제곱 4b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4b 4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 그래서 b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인수분해가 1, 3, 2, 2 플러스 4가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b 플러스 2, 그 다음에 3b 마이너스 2는 자, 여기서 이제 b 값을 구해주면은 b 값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b 값 하나가 3분의 2 이렇게. 그럼 또 b 값이 구해주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b가 마이너스 2면은 그러면은 a제곱은 b제곱이 4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은 a제곱은 3이니까 a 값이 뿔마 루트 3이 나오겠죠. 자, b가 3분의 2면은 a 값은 어떻게 되냐? 자, b 값 3분의 2 대입하죠 뭐. b 값 3분의 2를 대입을 하면은 제곱하면은 9분의 4. 그럼 a제곱이 얼마 나오냐? a제곱이 1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5가 나오네. 근데 여기 뭐가 이상한 게 있죠. 지금 a를 제곱을 한 값인데 음수가 나왔단 말이야. 이런 값은 실수해서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a 값이 나오지가 않네요. 연립을 해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 값은 뿔마 루트 3이 나오고
그럼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를 제곱을 하면은 3이 되고 b가 마이너스 2였는데 제곱을 하면은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별거 없다. 직선과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을 2번 쓴 거다 얘들아. D는 R 2번 써서 이 두 식을 연립으로 계산만 하면 된다.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 계속 나올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 문제. 다음 339번.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문제인데 원방정식은 일단 깔끔하게 나와 있어. 원방정식. 뭐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중심, 좌표, 반지름 다 구할 수 있는 형태네. 근데 그 원에 현이 있더래. 현이 뭔지 알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 현이란 말이야. 이런 현들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현이 있더래. 자, 1,0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현을 그었는데 이 현이 1,0이라는 점을 지나더래. 근데 이 점을 지나는 현도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은 현들 있는데 그 현들의 길이가 그 현들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길이가 딱 자연수가 되는 현이 있더래. 그 현이 몇 개냐? 개수를 구하래. 자, 현의 길이 문제이기도 한데 현의 개수까지 구해야 돼. 자, 일단 현 나왔습니다. 원에서 현 나오면은 일단 머릿속에 중심 찍고 피타고라스 연결됩니까?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현의 양끝점까지 이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근데 여기서는 잘 생각해야 돼.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점? 1,0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 그 무수히 많은 현들 중에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점을 지나는 현들 중에서 길이가 제일 짧은 게 있고 길이가 제일 긴 게 있어. 자, 생각해야 돼. 이 점을 지나는 현들 중에서 길이가 제일 짧은 거는 어떻게 그려질까? 길이가 제일 짧은 거. 자, 원의 중심을 하나 찍고요. 원의 중심이 지금 좌표 나오겠지? 자, 바로 바꿀게요.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 제곱은 5, 25. 그 중심 좌표가 5,0이고 반지름 5입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 지금 우리가 지나는 점 1,0을 이렇게 이어봅니다. 중심과 이 점을 이었을 때 요 점과 요 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현 1,0을 지나는 현들 중에서 길이가 제일 짧은 거는 중심과 1,0을 이었을 때 이 선분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 현이 길이가 제일 짧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결국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결국 현의 길이라는 거는 요 피타고라스에서 요 길이 있죠, 그죠? 요 길이를 2배 한 게 현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 길이가 제일 짧으면 되는데 그럼 피타고라스 썼을 때 잘 보세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빗변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빗변 길이는 항상 똑같아. 그지? 이 길이는 항상 똑같은데 이 길이가 짧아야 돼. 그럼 피타고라스 썼을 때 요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뺄 건데 그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은 요 길이가 가장 커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길이가 제일 길어야 돼. 그러면 중심과 이 1,0을 이은 요 선분이 제일 길 수밖에 없다. 현들 중에서. 자, 그래서 결국 현의 길이가 제일 짧은 놈이 요거다. 그럼 요 길이를 일단 먼저 구해주고 제일 짧은 길이 구해주고 그 다음에 1,0을 지나는 현들 자 생각해보세요.
원이 있는데 원에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현들을 막 그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게 누굴까? 여러분 현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거. 초등학교도 배웠습니다. 길이가 제일 긴 현은 1,0을 지나는 지름이다. 맞습니까? 이 지름이 가장 긴 현이야. 그래서 우선은 현의 길이가 제일 짧은 거랑 현의 길이가 제일 긴 거를 구해가지고 이 현 길이의 범위를 구할 거야. 자, 우선 그럼 길이가 제일 짧은 것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중심과 1,0을 이은 요 선과 수직으로 지나가는 현, 요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현의 양 끝점에 반지름 긋고 피타고라스로 갑시다. 자, 그럼 반지름 알고 있냐? 반지름 구했잖아. 그지? 반지름은 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이니까는 요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까?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썼을 때 요 길이가 3이 나오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의 길이가 최소일 때가 얼마냐? 요 길이가 3이니까 전체 현의 길이는 6이 최소입니다. 현의 길이가 최대일 때는 얼마냐? 그죠? 최대는 너무 쉬워요.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5니까 지름은 10이죠 뭐. 자, 그래서 현의 길이가 범위가 생겨. 가장 짧은 거 6부터 가장 긴 거 10까지 요런 범위에 현의 길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원에서는. 자, 근데 현의 길이가 이제 자연수가 되게 하네. 자, 그럼 현의 길이가 자연수 되는 거는 6부터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 현의 길이 6, 7, 8, 9, 10까지 있겠죠. 아, 그러면 이제 현의 길이가 6, 7, 8, 9, 10이니까 현의 길이 5개네. 현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5가지인데 실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현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현을 구했는데 가장 짧은 현이 6이더래. 그럼 가장 짧은 현 6이 되는 실제 현은 몇 개일까? 됐습니까? 한 개밖에 안 생깁니다. 길이가 가장 긴 10 되는 현은 요 점을 지나는 현들 중에 가장 긴 거는 지름이라 그랬어.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지름도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7짜리도 한 개냐? 자, 보세요. 요 점을 지나는 가장 짧은 현이 6짜리 요 놈이야. 그럼 현의 길이가 7이 되려면은 요 현보다는 조금 길어야 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냐면은 이 점 1,0을 지나는 현인데 얘보다 길어야 돼. 그러면 요거랑 수직이 안 되고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어져야 돼. 그럼 살짝 비스듬하게 그어지는 이 길이가 7이 되는 게 요쪽도 있지만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요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7 되는 게 양쪽으로 2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7 되는 건 2개예요. 그러니까 8 되는 것도 요거보다 조금 더 틀어지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길이가 8짜리야. 그럼 이렇게도 8이 있지만은 이쪽도 8이 있거든. 그래서 8짜리도 2개. 그럼 9짜리도 어떻게 해? 9짜리는 더 틀어지면 되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9짜리도 2개. 근데 정확히 지름 10이 딱 되는 건 1개. 그래서 현의 개수 제일 작은 거 6 1개, 제일 큰 거 10도 1개지만은 나머지 7, 8, 9는 현을 다 2개씩 그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총 현의 개수는 2개 해서 총 8개가 됩니다. 길이가 자연수 되는 거. 자, 조금 어려운데 일단 현의 길이가 자연수 되는 문제, 현의 길이의 범위를 먼저 구할 거다. 제일 짧은 현, 제일 긴 현.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현들 중에서 길이가 제일 짧은 거는 중심과 그 점을 이은 이 선분과 수직이 되는 현, 요게 제일 짧은 거. 제일 긴 거는 지름. 제일 짧은 거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현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길이가 자연수 되는 거니까, 그죠? 마지막 마무리 현의 개수. 무조건 1개가 아니다.
제일 짧은 거 한 개, 제일 긴 것도 한 개지만은 나머지 애들은 다 두 개씩 생긴다는 거. 양쪽으로 두 개. 양쪽으로 두 개.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원에서 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 다음 340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뭐 쉽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문제 읽어가면서 봅시다. 원이 하나 있습니다. 방정식 되게 깔끔해요. 중심좌표 0,0이고 만들도 루트 5고 그 원 위에 점을 하나 찍었어. 점 P가 있대. 근데 뭔지 모르겠어. 원 위에 점. 점 좌표 AB 두 개가 있습니다. 좌표 대놓고 나와 있고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넓이가 가장 크고 싶다. 삼각형 넓이. 자, 삼각형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봤어. 삼각형 넓이가 가장 크고 싶다.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 거잖아.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 문제만 읽고 잘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그림을 그려야죠. 자, 어떻게 좌표 평면을 정확히 그려서 할 거냐? 아니면 대충 그려서 할 거냐? 자, 대충 그려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좌표 평면을 그려가면서 쌤이 좌표도 하나하나 찍어 가가지고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네, 처음이니까 이렇게 좌표를 그리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굳이 좌표를 안 찍어도 돼. 자, 우선 원 그립시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루트 5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 적당히 루트 5 찍을게요. 불마 루트 5,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 자, 원을 그립시다. 이렇게 원을 그렸다. 자, 이런 원이 있고 점 좌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5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 0 여기 A점이 있고요. B점은 0,6입니다. 0,6이니까 루트 5보다 여기 위에 있겠네요. 그지? 여기 B점 6이 있습니다. 0,6 B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개 점 AB 찍었고 원 위에 점 P는 아직 어딘지를 몰라. 근데 삼각형을 만들래. 그럼 어찌됐든 A점과 B점은 좌표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는 이 점 P랑 상관없이 삼각형을 만들면은 무조건 이 AB라는 거는 한 변이 됩니다. 그죠? 이 변이 바뀌진 않아요. 점 P를 여기다 찍으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될 거고 점 P를 여기다 찍으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점 P를 여기다 찍으면은 삼각형이 조그맣게 그려질 거고 그럼 문제는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 모양은 달라지지만 이 변 AB는 절대 안 바뀐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뭘 밑변으로 잡으면 좋겠냐? 그치? 일단 AB라는 놈을 밑변으로 잡아. 왜냐면 절대 안 변하니까. 그럼 또 좌표도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길이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AB 밑변으로 잡고 그거 길이부터 먼저 구할게요. 뺀 거 제곱 3, 3은 9, 뺀 거 제곱 6, 6, 36. 그럼 루트 45니까 3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분 AB 변 길이는 3 루트 5라고 절대 안 바뀌어. 딱 정해져 있어. 자, 그럼 이제 넓이가 가장 크려면 얘들아, 뭐가 가장 크면 되겠냐? 높이가 제일 크면 되겠지. 그럼 얘를 밑변으로 잡았으니까 높이라는 거는 점 P를 원위의 점을 잡았을 때 점 P를 잡았을 때 그 점 P에서 이 밑변 AB까지 수직 거리가 제일 길면 되겠지. 높이니까. 그럼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요 변 AB로부터 길이가 제일 멀리 있는 점 P가 어디냐 이 말이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AB가 선분익이지만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해. 원 위의 점들 중에서 이 직선 AB까지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누구냐? 개념은 이 개념입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어. 비슷하게 할게요. 원 위의 점에서 요 점을 찍으면 거리는 얘가 되고 요 점을 찍으면 거리는 얘가 되고 이 점을 찍으면 거리는 얘가 되는데 이 거리가 가장 길고 짧은 게 어디냐?
원의 항상 중심을 활용합니다.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수직인 선을 긋는다. 항상 중심을 지나면서 직선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원과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이 제일 짧은 놈이고 그 다음에 요 점 보입니까? 요 점이 길이가 제일 멀리 있는 점이다. 즉, 요 놈도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요 선분 AB에 수직인 선을 그었습니다.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얘가 가장 짧은 점이고 요 놈이 이 변에서 가장 긴 점이야. 그래서 점 P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이 좌표를 구할 거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좌표가 아니고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좌표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좌표는 원의 중심밖에 없어. 0,0. 자, 그래서 일단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요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제 많이 나왔네?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점은 알아, 0,0. 근데 직선을 모르잖아. 길이만 알지.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을 한번 구해줘야 돼요. 조금 귀찮긴 한데. 그래서 직선 AB 방정식 구하려면은 일단 기울기 구해야 되겠네요. 자, 기울기는 바로 나옵니까? 3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겠네. 그럼 기울기 2 구했고 하필이면 이 0,6이 바로 y절편인 거 알겠지? 그래서 y는 기울기 2x가 되고 y절편.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 AB 구한 거랑 이제 원의 중심이랑 거리 구합니다. 넘겨서 정리할게요. 2x-y 더하기 6은 0. 그 다음에 중심 0,0. 자, D 구합시다. 루트 제곱 4, y 제곱 1, 0,0 대입을 하면은 6밖에 안 나오네. 루트 5분의 6이 됩니다. 유리화는 일단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요 길이가 중심과 이 선분 AB 사이의 거리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전체 거리거든. 전체 거리는 여기 반지름 하나 더 더해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 반지름 하나. 반지름이 얼마니까? 루트 5니까. 자, 그래서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구한 거에다가 반지름 덧셈 루트 5를 더할 거니까 유리화를 할게요. 더해주면은 5분의 6 루트 5가 되고 더해주면은 5분의 5에다가 11 루트 5가 됩니까? 그래서 이 5분의 11 루트 5가 원 위의 점들 중에서 이 변까지 가장 길이가 긴 이 전체 길이가 그러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결국 이게 가장 높이가 큰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이 구하는 거니까 갑시다. 2분의 1 밑변 아까 잡은 거 있죠? 3 루트 5 높이가 가장 긴 게 이거다. 5분의 11 루트 5 자, 그래서 루트 5 곱하면 5입니다. 5 곱하지고 5 약분합니다. 남아있는 거 쭉 계산하면은 2분의 33이 됩니까? 자, 삼각형에서 원에서 원 밖의 두 점과 원 위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되게 까다로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보니까 선분 AB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길이도 안 변해요. 근데 걔를 밑변으로 잡자. 그럼 넓이가 크려면 높이가 커야 된다. 이 변으로부터 가장 높이가 큰 점이 원 위에 어디 있냐? 길이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요게 가장 짧은 길이고 요게 가장 긴 길이고. 자, 요 길이 구하는 거 일단 중심 좌표만 알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속 나오죠.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근데 조금 귀찮은 게 이 직선 방정식까지 한번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선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구해서 D 구한 다음에 반지름까지 더해줘야 높이가 가장 큰 거고 그걸 이용해서 넓이까지. 그럼 넓이가 최소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넓이가 최소이려면 점 P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삼각형이 넓이가 최소인 삼각형인데 그럼 또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놓은 거 있죠? 최소가 되려면은 유리화를 해서 5분의 6 루트 5가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인데 거기서 반지름을 한번 뭐 해줘야 된다? 반지름을 한번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또 넓이 구하면은 최소의 넓이가 나옵니다. 넓이 최대값, 최소값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고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야 돼. 선생님이 푼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 다음 341번. 자, 이것도 조금 색다르긴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텐데. 자, 일단 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친절하게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죠? 중심 좌표 0,0이고 반지름도 오고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어. 자, 이런 원에 접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2, 4분면 위의 점에서 이 직선과 접하고 있대. 근데 여기서 되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렵게 느끼는 게 이 식이 뭔지를 몰라. 이 직선식을 그냥 fx라고 했어. 원에 접하는 접선인데 식이 전혀 없어. 근데 구하는 거는 f-5랑 f5의 곱을 구하래. 아니, 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구하래. 자, 어찌됐든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원과 접선이 나왔어. 원에 접하는 접선 나왔어. 접선 너무 많이 나옵니다. D는 R 기억납니까? D는 R.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어주면은 이게 원의 이 반지름도 되고 이게 접선과 수직이 되고 그럼 이게 원의 반지름 R도 되면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도 된다. 근데 식이 전혀 없네. 중심 좌표는 나와 있는데 반지름도 5 알고 있는데 fx 식을 전혀 몰라. 자, 모르니까는 일단 fx라는 식 자체를 적당히 뭐 문자를 써야겠죠. 근데 직선이니까 1차식이란 말이야. 자, 모르니까 뭐 적당히 ax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더 이상 아는 정보도 없어요.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좌표도 정확히 모르고. 근데 접한다고 했어. 자, 그럼 D는 R 갑시다. 자, 이거 넘겨고 Y는으로 하면은, 넘어가면은 AX-Y 플러스 B는 0 하고, 중심 0,0. D 구합시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을 하면은 B밖에 안 남네요. 이놈이 원의 반지름 5랑 같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 자, 분모 양변을 곱해 정리합시다. 절대값 B는 5 루트 A제곱. 자, 문자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정리해야죠. 뭐 양변 제곱까지 하면은 절대값 루트 사라지니까. 그래서 B제곱은 5도 제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트 제곱하면은 자, 여기까지. 일단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찾긴 했는데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구할 수도 없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다른 조건까지 이용할 수 있냐? 뭐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하고 f-5와 f5의 곱은 뭐가 되냐? 자, f5라는 거는 f-5라는 거는 마이너스 5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5a 더하기 b가 될 거고 f5는 뭐냐? 5 대입하니까 5a 더하기 b가 될 거고. 자, 얘네들이 곱하래. 얘네들이 곱한 값을 구해야 그래. 한번 곱해보죠 뭐. 마이너스 5a 더하기 b라 5a 더하기 b를 한번 곱해봅시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되게 우리 많이 봤던 모양이네. 그죠? 합차 모양이죠. 전개하면은 제곱차니까는 헷갈리면 안 돼. b가 똑같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25a 제곱. 둘이 곱셈한 걸 전개하니까 이거더래. 이걸 구하라는 소리야. 자, a 값, b 값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이 식 전체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찾은 관계식이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자, 이거를 가져와서 정리를 해주면은 b제곱은 자, 분배 법칙 하면은 25a제곱 플러스 25가 되어서 가만 보면은 b제곱이랑 25a제곱 보입니까?
그래서 25a 제곱만 이항시켜주면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25a 제곱은 이게 25라고 이 전체 시계값이 바로 구해진다. 자,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막 a값, b값 구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점 P라는 게 그냥 이사분면 위에 점 아무거나 찍어서 접선을 그은 거지. 이 점 P가 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아무데나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식도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기울기랑 y절편 AB 값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AB 값이 딱 뭔가로 정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 식 전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 이 전체 값을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 방에 구하는 문제였다. 자, 뭐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이다.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 그거의 응용 문제였기 때문에 나머지 계산 문제 파트는 또 이 문제 나름대로의 특별한 스킬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D는 R 또 기억합시다. 다음 문제. 자, 342번. 자, A점 좌표 0,A. 아직 A는 모르겠고, 원방 정식은 깔끔하네. 중심 좌표 반지름 다 알아요. 이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나왔습니다. 접선. 두 개가 있대요. 두 접선이 수직이랍니다. 수직. 접선이 수직. 또 수직하면 우리 기울기 문제 기억납니까?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이런 거. 또 접선 나왔어. 근데 어떤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두 개 생겨야 돼. 보자마자 일단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원 하나 그려주고 이 0,A라는 점이 원 밖의 점일 수밖에 없다. 그치?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으려면.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긋는데 이렇게 접선 하나 긋고 이렇게도 접선을 하나 그어보니까는 이 두 개의 접선이 하필이면 이렇게 딱 수직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 그림. 항상 쌤이 늘 얘기해요. 원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문제에 그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려봐야지 뭐. 그려보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점 A점 좌표가 0,A라는 소리고 접선 샥샥 그었네 수직이다. 그럼 또 우리 또 접선 나오면은 항상 중심 찍고 접점까지 반지름 얘도 수직 얘도 수직 항상 이거. 근데 중심 좌표는 0,3이야. 반지름은 UT. 아니 근데 가만 쳐다보니까 얘도 직각인데 두 접선이 수직인데 중심에서 접점 이것도 수직이야. 그럼 이 사각형 보이냐 얘들아? 이 사각형? 직각이니까 얘도 뭐 직각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사각형이 되냐? 아, 이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접선 두 개를 구했는데 접선이 수직이 되면은 반지름 두 개를 접점에 그었을 때 이게 정사각형. 정사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면은 이 대각선 길이도 이 정사각형 한 변 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입니다. 즉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2루트예요. 얘도 2루트이고 얘도 2루트이고 다 2루트이야. 그럼 도대체 이제 이 점 좌표 A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2루트이에요. 그러면 대각선 길이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지. 대각선 길이 1대 1대 루트 2 아니면 피타고라스 써서라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가 한 방에 4가 나옵니다. 중심을 O라고 잡고 원 밖의 점 A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대각선 4. 결국 이 문제는 결국 O부터 A까지. O라는 게 0,3이고 중심 A라는 점이 0,A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다 이 말이야. 뭐 접선 문제라고 해서 뭐 접선 방정식 해가지고 뭐 D는 R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사각형 도형의 성질로. 자, 그 두점 사이 공식 쓰죠. 뭐 루트 x값이 뭐 빼야 0, 0이고 a 빼기 3 제곱은 4.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뭐 양변 제곱할까요? 근데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거 한 방에 우리 왜 절대값을 쓸 수 있지. a 빼기 3의 절대값은. 자, 그래서 이 절대값이 4 되는 거 a 빼기 3이 한 번은 4가 되고 a 빼기 3은 한 번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 값이 하나는 7 나오고요. 하나는 그래서 양수 a니까. 자, 접선 문제긴 한데 접선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접선이 두 개가 수직이 된다라는 이 내용이 정사각형을 만든다라는 이거랑 연결만 딱 시켜주면은 결국 이 한 변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 되어서 이 전체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럼 대각선 길이가 뭘 얘기하냐? 중심과 점 A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